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2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18분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밤 늦게 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직 결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은 복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가한 정직 2개월은 타당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2달 동안 직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결국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이 재판에서 이겨도 사실은 지는 것이고 지면 더 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민심이 결정합니다. 민심이 무조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므로 이번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요사이 이 정부와 정권이 나서 가지고 난데없이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주제에 국민들을 향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확산의 주범으로 몰았던 정권 차원의 허위 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는 국민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이제 광화문 8.15 집회는 확산의 범인이 아니고 그 전 한 달 동안 이 정권이 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확진자를 늘렸다 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집회에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테러 범인이 살인자니 폭언을 하면서 설적 책임을 전가시켰던 그 행위, 가장 악질적인 국가에 의한 가장 악질적인 허위 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는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 조작 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에 엄벌하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에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그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도를 한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심의 한 표현이네요. 이 정권의 우호적인 신문 댓글이고 거기에 추천이 많이 붙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허위 정보는 쥐들이 다 흘려놓고 또 국민 탓하며 때려잡겠다네요. 정세균이 어제 7월 확진자가 적어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적어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못했다고 실토했는데 그 전까지 이 인간들이 뭐라고 거짓말 해왔습니까? 부작용 우려해서 일부러 백신 도입 시기 늦춘 거라는 식으로 구라쳤잖아요. 그뿐입니까? 번번이 백신 계약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구라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을 우롱했잖아요. 지들이 사회 악이면서 국민을 악으로 모네요. 정부가 국민한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일반 국민의 그것과는 나라에 미치는 해악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 조선일보 사설도 이 정권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권과 국민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사설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확실히 내년 2, 3월 국내에 들어온다면서 정부의 말을 신뢰해달라고 말했지만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에서 실수를 연발해서 추가 임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도 불투명하니 국민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다.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바게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고 그나마 이런 시기 내엔 받을 물량도 없다. 어떻게 정부 책임자가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의 무학산 회원이 쓴 걸 왜 국민에게 성질내나? 왜 국민에게 성질내나? 백신을 확보도 못한 주제에 왜 국민들에게 성질내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민주당과 정세균 등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소리 높여 떼창하고 있다. 부작용 없는 의학은 없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다. 하물며 돈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어찌 약에 부작용이 없으랴. 그러나 오로지 저들은 부작용을 이제야 안 듯이 부작용 설명에 해가 뜨고 달이 진다. 우리는 비타민 B를 먹고 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 약의 설명서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복용법, 효능, 효과, 특장점 등의 선전은 3분의 1. 나머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치료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데도 멀쩡한 인간들이 저러는 것은 백신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다. 이걸 모를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은 허위정보 유포 음정 대응이란 대국민 급박까지 했다. 식으든 떨지나 말고 얼거든 금지나 말 일이다. 왜 도리어 국민에게 성질을 내나? 백신도 확보 못한 주제에 말이다. 차라리 백신 확보를 못해서 죄송하다며 미안해 하면은 확보를 못한 게 맞다. 그러나 저런 식이면은 확보를 안 한 게 된다. 확보를 고의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허위정보 유포라고 음정 대응할 생각인가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대응은 지나친 변명이 되고 지나친 변명은 확보를 안 한 것이 된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신들 백신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백신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부작용을 설명하는 게 순서다. 백신 한 방울 가져오지 못하면서 그 부작용을 부풀려 말하더니 거지가 자식에게 돈 없는 행복을 가르치는 꼴이지 않은가. 민주당과 정세균이 저러는 것에도 부작용은 생긴다. 저러면 비단 코로나 백신에만 한하지 않고 전 의학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한다. 이 책임을 질 텐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너무 깔보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크게 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트럼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김정은과 문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 아니었어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사안 권력을 수사해야 검찰이 신뢰를 받게 되고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청와대가 잘못하면 청와대도 과감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늘 짝이 났습니다. 올해의 무슨 사자성어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데 역시 올해의 사자성어는 적반하장 아닐까요? 도적이 들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도적이 들키니까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되어든다. 주인은 국민이죠. 감사합니다.